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되는 39사단 터의 토양오염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39사단 터 토양오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창원시 의회가 사업비 등 이전 사업 전반에 대해 특위를 꾸려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경남 당선자들이 남성과 사회 지도층으로 편중돼 있어 소외계층을 잘 대변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경남에서 가볼 만한 곳으로 수박축제와 하만 아라제, 의병제전 등 풍성한 지방축제가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옛 39사단 터가 발암물질과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소식, 어제 K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취재 결과 오염 우려 지역을 제외시키거나 조사 깊이를 지키지 않는 등 부실 조사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이전이 끝난 옛 39사단 터. 덤프트럭 1,300대 분량의 토양이 TPH와 납 등 발암물질과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폐유류 창고 11곳 등 최소 60개 지점 이상을 빠뜨리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당시 기름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후각하고 시각을 가졌던 거죠. 유리가 오염되면 거의 대부분 그 유리 냄새가 나고 그러한 식의 형태의 현장에서 관련 검사도 하고.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말은 다릅니다. 공부대 쓴 유리 같은 경우는 무거운 준주율에서 역류 계통이거든요. 근데 역류는 오래된 역류자가 덜 날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은 제가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현행법상 토양 오염 조사를 할 때 15m 땅속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분들이 빗물과 더불어서 아래쪽으로 이제 흘러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훨씬 더 아래쪽까지, 지하 수면 아래쪽까지 충분히 오염되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사격장의 경우 최대 2m, 유류 창고 등은 대부분 6, 7m에서 그쳤습니다. 예외적으로 안반층이 있거나 하부에 오염원이 더 이상 없다고 판정될 때만 시추 조사를 멈출 수 있지만 유류 창고에서는 70% 이상, 사격장의 경우 평가서 어디에도 사진 등 안반층이 있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실수로 빠뜨렸다는 게 업체 측 설명입니다. 시추 채취하는 과정에서 육안으로 보고 저희 직원들이 시추 기록부에다 그 사항을 표기 안 한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고요. 상부의 오염이 확인됐는데도 더 이상 조사하지 않는 곳도 10곳 이상에 달해 오염 면적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39사단 이전 사업은 토양 오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 사업비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창원시 의회가 특위를 꾸려 이 부분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39사단에 땅이 편입된 원주민들의 반발에 발암물질과 중금속 오염이 드러난 39사단 터. 창원시 의회가 행정조사 특위를 꾸려 39사단 이전 사업 문제에 나섭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시 의회는 시의원과 회계, 환경 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특위를 꾸려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39사단 이전 사업의 전반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당장 조사할 대상은 KBS 창원이 단독 보도한 39사단 터의 토양 오염 문제. 사업비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지난 2008년 7,196억 원이던 사업비가 8,879억 원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토지 감정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입니다. 이제까지 39사 사업과 관련해서 협약서라든지 어떤 자료도 의회에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성패의 관건은 창원시가 관련 자료를 얼마나 공개할지입니다. 창원시는 군사정보와 기업체 내부 정보라는 이유로 협약서 등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창원시는 관련 법을 검토해 문제가 없을 경우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창원시가 자료 공개를 거부할 경우 감사원에 직접 감사 청구하는 강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KBS 창원 뉴스 연중기획 다시 뛰는 경남 순서입니다.
경남 정치의 현 주소와 도민들의 바람을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특정 계층에 치우친 20대 경남국회 문제점과 지방의회의 구조적 한계를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경남 국회의원 16명.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고 법조인 출신은 4명입니다. 나머지도 교수와 경찰서장 등 대부분 사회 지도층 출신입니다. 20대 총선 경남 후보 53명 가운데 여성 후보는 불과 2명이었습니다. 역대 경남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이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회 지도층과 남성에 집중된 당선자들이 여성과 장애인, 농민 등 우리 사회를 고루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 여성 공약에 대해서도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여성 공천자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예속화도 심각합니다. 지방의원 상당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동원됐고 일부는 공천을 받지 못한 현직 국회의원을 위해 집단 탈당 소동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방의원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보다는 국회의원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있는 대목입니다. 도의원들이 제대로 된 어떤 기능을 도민들을 대표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어떤 정당에 구속되어서 선거운동원으로서의 어떤 기능으로 전락하고 있는 점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모두 경남도민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봄을 맞아 경남에는 주말마다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아라가야의 역사를 기리는 아라제와 곽재우 장군의 의병 정신을 기념하는 의병제전이 열립니다. 보도에 정유진 기자입니다. 묵직한 수박을 공처럼 가볍게 던지며 트럭에 싣습니다. 본격적인 수박철이 시작되려면 몇 달이나 남았지만 이곳의 수박은 이미 여물었습니다. 강풍을 인해서 일부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박축제 행사의 준비를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박축제와 함께 열릴 아라제 축제장에서는 7천여 명의 소망을 담아 밤을 밝힐 꽃등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하만 아라제에는 아라가야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민속마을과 토기 만들기, 승마 등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우렁찬 북소리와 함께 불꽃이 타오르며 의령의 의병제전은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의병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뜻을 본받들기 위해서 이렇게 홍포지하식을 해서 의병제전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 정신을 기리는 건 행사. 의병제전은 400여 년 전 바로 이 나무 아래에서 북을 치며 의병을 모아 나라를 구한 곽재우 장군의 혼을 기리기 위한 축제입니다. 경상남도 방침에 따라 소규모의 지역 축제들이 통합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방 축제들은 커진 규모만큼 특색 있고 알찬 구성으로 주말 경남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 성산구와 진해구를 연결하는 제2안민터널 도로공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총 사업비 1,800억 원을 들여 창원 성산에서 창원 진해 간 4차로 터널을 포함한 3.85km 구간에 대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적 학교 22곳에서 43명이 법정 전염병인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들 학생에 대해 등교를 중지하고 자가 격리 치료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봄철보다는 볼거리 발병률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볼거리는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나 직접 접촉으로 전염됩니다. 거제도 동쪽 바다와 진해만에서 나타났던 마비성 조개류 독소가 남해군 창선면 앞바다로 퍼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폐류 독소가 진주담치 100g에 거제도 동쪽 바다는 41마이크로그램, 진해만과 고성군 앞바다에서는 83마이크로그램까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KBS 창원 4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들은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적극적인 방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거제의 조선업과 창원의 기계제조업 등 전통적인 업종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조업체들을 돕고 도민들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옛 39사단터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검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아파트 분양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39사단 내에 오염물질이 검출된 지역은 1단지와 2단지가 아닌 하반기에 분양할 3단지와 4단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 분양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영그룹이 임대아파트 분양으로 폭리를 취했다며 전국에서 100여 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를 포함해 청주지법과 제주지법재판부에서 1조 6천억 원대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송들은 부영이 분양 가격을 높여 폭리를 취했다는 것으로 재판부마다 판결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롯해 정진용 한국노총 경남본부 의장과 강태룡 경남경영자총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경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